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민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 볼까 해요. 제가 정당방위 얘기를 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제가 이제 팟캐스트 시작하고 주변 친한 친구들한테 팟캐스트 시작했다고 알렸어요. 민망해서 "이거 들어봐 달라."고까지 얘기는 못 했지만 인제 일단 "나 이거 시작했다."라고 알렸더니 다들 귀한 시간 내서 직접 들어봐 주고, 그래서 뭐 별점도 매겨 주고 팔로우도 해 주고, 그 재밌게 들었다고 얘기도 해 주고, 뭐 다행히 나쁜 얘기를 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다 제 주변에 다들 착해서 사실 재밌게 들었다고 얘기를 해 주고, 물론 뭐 위냄프 얘기해 가지고 나이 인증하지 말라고 뭐 하는 그런 친구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다들 재밌게 들었다고 얘기해 줘서 좋았는데, 이제 그 들은 친구들이 다음에는 이런 얘기 해 주면 좋겠다." 아니면은 "평소에 이런 게 궁금했다." 이런 얘기를 해 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당방위라는 네 글자가 눈에 들어와서 오늘은 정당방위 얘기를 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정당방위가 정확히 인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술 먹고 시비 붙었을 때 정당방위라고 주장해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빠져나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 때렸으니까, 나한테 시비 걸었으니까 '내가 뭐 좀 건드려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좀이란 건 없어요. 상대방 몸에 손이 닿았으면 높은 확률로 이제 쌍방폭행 내지는 본인이 더 심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당방위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고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이 길을 걷다가 누가 갑자기 어깨빵을 해요. 이제 어깨빵을 갑자기 당하고 화가 나죠. 그러면 그 어깨빵한 사람 어깨를 붙잡는다든지 아니면 팔뚝을 붙잡고 이제 몸싸움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뭐 주먹질을 하고 일이 커지면 결국 경찰이 출동. 그러면 같이 나란히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깨빵을 갑자기 당한 쪽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 걸어 가지고 '나는 방어하려고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나 정당방위라고 대놓고 쓰진 않지만 정당방위라고 다들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본인이 상대방을 어떻게 했는지 또 자세하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본인 딴에는 본인은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이 어디를 밀쳤다, 아니면 붙잡았다, 뭐 이런 얘기를 쓰게 되는데, 그 폭행이라는 거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폭행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상대방 몸에 손이 닿으면 기본적으로 뭐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몸에 손이 닿았다, 거의 높은 확률로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이제 다들 열심히 진술서를 쓰고 나오고 이제 집에 가시죠. 그래 가지고 인제 다음날 술 깨고 이제 그 일 잊어버릴 때쯤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수사관님이 "피의자 조사 받게 출석을 해라." 저 피해자 아니에요?" 이러면 "아 피의자 맞다." 내가 시비가 걸렸는데 왜 피의자예요?" 이러면 "일단 나와서 얘기하시라."라고 하고 인제 날짜 잡고 전화를 끊으시죠. 그러면 그때라도 지세훈 변호사를 찾아오셔 가지고 얘기를 좀 듣고 하시면 쪼끔 억울한 일을 줄이실 수 있고, 그 경찰서 가서 당황하는 일을 줄이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 억울함이 가득 찬 채로 머리끝까지 그냥 억울함이 가득 찬 채로 경찰서에 가십니다. 그래 가지고 수사관님이랑 인제 싸우거나 수사관님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인제 화가 난 채로 다시 인제 그때서야 이제 그때가 돼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 수사관이랑 안 좋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조서에 좋은 내용이 기재가 될 리도 만무하고, 그다음에 인제 수사관님이 별로 좋게 안 보겠죠. 그러니까 인제 앞으로의 사건 진행에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진술서에도 본인 불리한 내용을 쓰고 조사받을 때도 본인 불리하게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뒤늦게 인제 변호사 의견서 같은 걸 제출한다고 해서 갑자기 폭행이 없던 게 될 수 있느냐? 어렵죠. 이런 경우 인제 수사기관에서는, 그러니까 흔히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논리를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시비 걸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반응했으니까 일이 커진 게 아니냐. 어 상대방이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싸움은 쌍방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손을 댔다고 하더라도 결국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면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게다가 인제
특히나 뭐 번화가에서 이렇게 술 먹고 서로 시비가 붙은 경우에는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는지 따지기도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시비가 붙어 가지고 경찰 조사 받으면 막 일단 수사관이랑 각을 지고 막 싸우실 게 아니라 차분하게 뭔가 얘기를 좀 해 보셔야 돼요. 어쨌든 술 먹고 다른 사람이랑 싸우신 건 맞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유감이랄까요?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조사를 받으시면 조금이나마 뭐 조사를 쪼끔이나마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죠. 근데 '나는 피해자인데 억울하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시면 어 매우 힘드실 겁니다. 예. 조사받는 것도 힘들고 그 이후 상황도 순탄치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인제 정당방위는 형법 제21 조에서 규정이 돼 있어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근데 인제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요. 근데 뭐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 뭐 그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대응이어야 되고 뭐 방어 목적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제 조건이 있는데 그 현실에서는 실무에서는 이 조건들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조차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그냥 맞고만 있으란 얘기예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맞아요. 그냥 맞고만 계셔야 그나마 혐의를 벗으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냥 맞고만 있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그냥 맞고만 있어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가 또 종종 있어요. 되게 억울한 상황인데 현실에서는 그 증거 확보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확보가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 만약에 CCTV 영상도 없고 명확하게 증거가 없으면 결국에는 상대방이나 그 일행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진술이라고 해서 다들 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술이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충분하게 신빙성 있는 증거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일행이 저 사람이 먼저 시비 걸어와서 벌어진 일이다. 저 사람이 우리 친구 때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그 진술만 가지고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술서에 서로 몸에 손을 댔다라는 거를 서로 쓰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만큼 수사기관이 처벌하기 좋은 상황은 없죠. 서로 신체 접촉을 인정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쌍방폭행으로 쉽게 넘길 수 있는 겁니다. 뭐 누가 먼저 때렸냐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억울할 수 있지만 "결국 때린 거 맞잖아요."라는 그 결론이 되기 때문에 뭐라 반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신고랑 증거 확보를 하면 될까요? CCTV 위치 확인하면서 싸우면 될까요? 아니죠. CCTV가 돌아가는지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CCTV 같은 게 달려 있어 가지고 그 밑에서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인제 그 CCTV가 그냥 더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는 그냥 가짜 CCTV였던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누가 제 차를 긁고 갔는데 저는 지금까지 철석같이 CCTV 아래에 차를 안전하게 대 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관리실에 갔더니 제가 철석같이 CCTV라고 믿고 있었던 거는 모형에 불과했고 그리고 예 아무튼 그 CCTV가 전국에 막 여기저기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본인 사건이 되면 그 CCTV가 신기하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CCTV를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CCTV 영상을 제대로 확보를 안 했다고 막 경찰관 수사관분들 막 닥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 수사관님들이 CCTV 영상이 있는데 막 없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오히려 큰 사건이 아닌데도 일단은 CCTV 영상을 확인하러 가셔 가지고 다 확인하고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좀 운에 달린 문제니까 이제 그 CCTV 위치를 확인해 가면서 뭐 싸운다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정답은 뻔하죠. 싸움이 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싸움은 최대한 피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상대방이 시비 걸어도 무시해야죠. 어깨빵 당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깨빵 당했을 때 무시하고 가면 돼요. 그거를 물론 술 먹은 상태에서 그게 쉽지 않겠지만 네 참으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그 순간 몇 초 못 참은 게 몇 달 고생시키는 게 될 수 있고 폭행죄 전과 기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시비 걸어도 어지간해서는 대응하지 말고 자리 피하거나 아니면 막 쫓아오면서 괴롭힌다고 하면은 뭐 112에 신고하세요. 근데 인제 이런 게 술 먹은 상황에서 안 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인제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 두시면 평소에 이런 게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쪼끔 자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싸움 자체를 피하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최종적인 행동을 따지게 됩니다. 뭐 중간에 과정이 어찌 됐건 마지막에 주먹이 날아갔다. 정당방위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당방위 주장하기 위해서 모든 걸 갖다 붙여도 간단하게 그냥 벌금 몇십만 원 그리고 나중에 상대방이 심지어는 뭐 위자료 민사소송까지 걸어 가지고 또 추가적인 지출과 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당방위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쪼끔 더 현실적이고 지금도 현실적이긴 한데 하여튼 또 뭔가 더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제가 고민해 보고 더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